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상단에 라이브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또 종목 상담도 함께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2070선 무너졌습니다. 1%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어제 오른 부분 이상으로 지금 빠져내려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 흐름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 부분도 없는데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살짝 상승하면서 출발하는가 했는데 그대로 밀려 내려왔고요. 살짝 V자 모양으로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다시금 밀려 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2066포인트대까지 다시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정리해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쌍끌이 매도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3,914억 원이나 나옵니다. 기관 345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또 금융투자입니다. 거래소의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투신, 기타 법인, 은행 전체적으로 사주는데 연기금이 313억 원 사주고요. 한마디로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71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1.68%의 급락인데 저희가 지금 1.5% 자막인데 이 자막이 나온 지 몇 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낙폭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거의 반등 없이 그냥 쭉 빠져내려가는 시장입니다. 731부터 717까지 그대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전체적으로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1,648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1,190원 지금 뚫었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1,189원, 70전, 이런 10전 올라가고 있고요.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상승 쪽으로 틀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과 지금 반비례로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합니다. 또 지금 급락세로 양시장 모두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낙폭이 거의 1.7%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훈풍에 좀 약간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4천억가량 최근에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이 오늘 이제 소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에 거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을 좀 돌려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유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시장이 연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까지는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또한 어저께에도 문호신 장관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이다. 그럼에 따라서 미역 협상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패시브 자금이 유출이 300억 달러 정도 한 달 사이에 나타났고요. 다른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환율 급등과 그리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상당 기간 6월 달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금화 내지 관망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장이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저희가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은 있겠죠? 네,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5G의 그 섹터가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5G 종목이 지금은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에 다시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보다는 5G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과 연동돼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윈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네트워크 보안 부분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고요. 사업적으로는 이제 침입 방지 솔루션 그리고 디도스 공격 대응 솔루션 등의 주력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7년 퓨처 시스템의 방화벽 사업을 양수한 뒤에 작년 2018년에 인증을 마치고 차세대 방화벽인 NGFW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그 차세대 방화벽 사업에서 일본에 진출을 하기도 했으며 1분기에만 672% 전년비 증가 10억 원을 달성하면서 어느새 보면은 5G에 대해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한 수익성이 높은 제품인 40기가짜리, 100기가짜리 납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스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이 16,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고점이 23,000원까지도 그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5G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볼만한 종목이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23,000원, 설정가는 짧게 12,000원, 12,700원 잡고 가격적인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 소장님부터 바로 갈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남아산업입니다. 네. 자, 남아산업을 오늘 다시 가져왔는데 7.06%로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그 상장했을 당시에 어떤 마지노선을 깨지 않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 역시 시장이 급락함에도 이런 종목은 가는 게 있습니다. 남아산업은 이제 그 남아토건이 갖고 있는 건데요. 그 무한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IR 자료를 보면 일단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거 뭐 골프장을 많이 지어서 그 환경을 해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약간 지금 여기를 못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 못 가는데 일단 그림으로만도 만족하는 거, 그런 거예요. 대리 만족. 못 가는데 드넓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일단 무한 컨트리 클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밑에 무한 컨트리 클럽 계속 그 넘길 때마다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컨트리 클럽이 가장 그 남아산업의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80년도 2월 23일 날 설립됐고요. 90년도죠.
아, 노안이어가지고 안 보였네요. 90년도였어요. 90년도. 너무 작네, 이거. 자, 골프장 운영 서비스. 주소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1로 되어 있어요. 남아산업 주식회사도 여기에 지금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총 면적이 59만 5,850평. 엄청난 그 규모네요. 세 코스에 54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보니까 남코스, 서코스, 동코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안에서 여기서 쳐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생활체육이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고 싶은 레저 활동 순위를 아마 그 여기 또 야 크기가 너무 작네요. 키워볼까요?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순위를 여기서 따와놨네요. 지금 수영 1위를 찾았고요. 수영. 그 다음 골프, 요가, 필라테스 이런 순위로 지금 나가네요. 의외로 테니스가 적네요. 전 테니스가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영, 골프 순위. 그래서 골프가 많다는 거를 아마 강조하려고 저 자료를 따서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골프장 수는 2018년도 예상치, 이건 2018년도에 지났기 때문에 뭐 537개로 지금 는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 골프장 운영의 매출액도 늘고 내장객도 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회원제와 대중제가 있는데 지금 대중제 그 내장객, 대중제 회원제보다 대중제 내장객이 역전이 되고 있다. 지금 이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제로 내는 것보다 아까 전에 뭐 1년의 과정이잖아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니 2위로 하고 싶었던 골프를 많이 하니까 대중제, 회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들이 늘고 있다는 걸 지금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있죠? 2부 드림 투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나와 있죠? KLPGA 드림 투어를 10년 연속 개최했다. 그리고 주관에서 하는 정규 투어 시드전 10년 연속 개최했다. 아예 전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LPGA 여자 그 골프를 완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최 능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10년 동안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장할 당시에 공모장업으로 신규 레지던스와 VIP용 골프텔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 IR 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게 무안국제공항이 지금 사실 그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제주항공이라던가 이스타 뭐 이런 데 보고서에 보면은 나와요. 실제로 제주항공이라던가 뭐 이스타라던가 이런 그 저가항공이 지방 소도시를 많이 일본, 중국 소도시를 많이 개발했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이 그 레저라든가 골프장 이용객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아마 레지던스 및 VIP 골프 여기 그 골프텔 여기 만드는 그게 나와 있었어요. 골프텔 20동에 레지던스 77세대 이거를 2019년 연내 착공하는 거. 여기에 투자할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공모자금으로 요거를 2020년 말까지 신축을 한다. 일단 이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기면 이제 일단 무안 골프장 컨트리 클럽만 운영하던 회사에서 약간 더 좀 확대가 되죠. 사업 영역이. 그래서 요런 거로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안국제공항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일단 되게 포부도 좋고 모든 스토리가 일단 좋아요. 골프장 업체로서 처음 상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니크함도 있고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장 스토리가 먹히려면. 그래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좋아요, 지금. 2018년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는데 그 상장했던 때의 가격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상장했을 때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추격 매도를 해요. 왜냐면 내가 공모를 받았던 것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보유를 한 의미가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팔게 되는데 거기다가 5월 달에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어요. 이번 달부터. 그런데도 오른다는 건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이죠.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보통 잡혀 있거든. 보호예수 물량은 못 팔게 되어 있는데 5월 달부터 풀려서 지금 물량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 받고 올렸다는 게 지금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고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렸는데 남아산업이 안 빠지고 급등을 한다. 그것도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 저번에 한번 빠졌을 때 3월 달에 빠졌다가 이 상장했을 당시에 가격은 해치지 않고 뛰었거든요. 거기에 이번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거쳤어요. 이번에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그래서 지금 좋아요. 일단 박스권 상단부로 다시 흘러가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뭐 11,000원, 12,000원도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산업 기대가 됩니다. 2020년 말까지 레저 그 시설이 그 건설이 되는 그 흐름으로 간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3,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 큐리넬 사이언스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맑고
그냥 우리 생각에 너무 맑고 저도 그냥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냥 느낌에는. 근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지금 서울, 인천이 안 좋아요. 지금 그 보통 기준이 뭐냐면요. 지금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이 지금 38이고 서울이 40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좋고요. 서울, 인천, 대구가 나쁨이에요. 나쁨. 근데 나쁨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마스크가 필요 없고 마스크가 의사 상의 후 착용 권고가 있는데 나쁨 단계로 가면요. 마스크가 필수고 마스크 의사 상의 후 착용 권고는 그대로 있고 최소한의 환기가 필요하며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그 권고 사항이 들어가요. 나쁨이 되면. 그래서 서울, 인천이 지금 서울, 인천, 대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무슨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도 막 마시면서 그 걷고 싶고 막 이런데 의외로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크린앤사이언스가 지금 그 5% 가까이 오르고요. 위닉스가 2.75% 오르고 있거든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세요. 그때 초미세먼지 관련주 갈 때 가장 강했던 투톱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였거든요. 그 뒤에 하츠가 갔어요. 제가 그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위닉스는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팔고 공기청정기 팔면 이제 필터를 뭐 6개월, 12개월마다 갈아야 되니까 크린앤사이언스가 필터를 만들어서 같이 묶음으로 가고 1, 2등 싸움을 한다. 그 다음 하츠는 주방과 거실의 경계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원래 주방 환기시설을 하던 업체였다. 그래서 후발로 간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때 강하게 갔던 거를 하츠는 지금 밑을 침범해서 밑에 내려왔어. 어딜 침범했냐면 2018년 고점을 보세요. 2018년 고점을 크린앤사이언스와 하츠는 거기를 위에서 즈음에서 밟고 올라갔죠. 하츠는 2018년 고점 밑으로 꺾여서 내려갔어요. 이게 선도주와 후발주의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린앤사이언스와 위닉스는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다는 소식에 지금 오르고 하츠는 거길 깼기 때문에 지금 못 오르고 있어요. 얘는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랑 위닉스가 더 올라야 하츠가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를 지금 다시 보자 이건데 지금 오늘 뭐 뉴스 지금 검색해 보면은 지금 미세먼지 포럼이 또 열리고 있더라고요. 반기문 그 전 유엔 총장이 이제 다시 불려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포럼도 열리고 이제 그 공기청정기 구매 수요가 원래 특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절적 수요가 특정 수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4계절 내내 공기청정기 사야 되기 때문에 4계절 내내 수요가 있는 건 맞다. 근데 미세먼지 관련 그때 너무 급등을 한 나머지 쉴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2개월 정도 쉬서 지금 밑꼬리가 달리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강력한 소식이 한 번만 더 나오면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는 지금 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시 테마주가 지금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장이 크린앤사이언스를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투톱 중에 제일 강한 거는 크린앤사이언스예요. 또 여기서 가리면. 그쵸? 오늘도 상승폭이 높고 이번 달에 올라간 꼬리를 보세요. 크린앤사이언스가 더 바짝 끌어올려서 올라갔죠. 위닉스보다. 지금 크린앤사이언스가 대장입니다. 필터 지금 기존에 산 사람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사기보다는 필터를 갈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크린앤사이언스가 더 매출이 나와요.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 저번에 한번 가져왔었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4.46%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그 관광에 대해서 약간 이제 조금 눈 녹듯 좀 녹고 있는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포착이 되었죠. 우리가 면세점 관련주도 지금 급등을 했었고 신세계를 비롯해서 호텔신라 다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행사 주가들이 잘 안 오르고 있는 것은 여행사의 패키지 관광을 지금 그 뭐 조금 도외시하는 젊은 그 층의 그런 흐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행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사가 변신을 해야 돼서 하나투어도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고 출국장 면세점에 하나투어가 지금 SM 면세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몸부림 때문에 여행사는 주가는 안 오르지만 면세점 주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뭐 우한이나 충칭이라는 곳에서 단체 관광의 방한 관광을 추가 허용했다는 이런 소식들 그리고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한국 그 패키지 관광을 팝업창을 닫았던 걸 여는 현상들 한중 항공회담에서 중국 항공기를 우리나라 LCC에 배분을 했던 이런 흐름들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저번보다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텍스 리펀드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후속으로. 그래서 이제 후속주로 보자고 했는데 지금 2019년에 약간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살짝 올라간 다음에 지금 걸쳐서
거길 지금 2달간 확인하고 있거든요. 10개월 선, 20개월 선, 5개월 선을 다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거 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 하락 추세선을 그어봐도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했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5,500원 라인을 가는 거고 5,500원은 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4,500원, 목표가 7,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보판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우체국 우정국이죠. 우정국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정사업본부의 그 우체부 지금 직원 우리가 뭐 우체국 아저씨라고 하도 어렸을 때 불러서 익숙해서 그런데 우체국 아저씨 분이 지금 또 한 분에서 세 분 정도 지금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망했던 어떤 그 얘기들이 이제 후속 그 기사로 기자들이 써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뭐 주말에도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우편물을 다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다 집으로 가져가서 그 분류 작업을 하다가 조금 쉬려고 잤는데 심장마비로 그 사망을 하셔서 안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정사업본부를 뭐 1,000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고 국회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은 몰리니까 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건데 당분간 그건 뭐 안 될 것 같죠. 지금 뭐 1,000명 증원이 장장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 그 현상이 모바일 쇼핑이 지금 너무 잘 돼서 박스가 모자라 택배 박스가 엄청나게 제작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해서 스티커 한 장도 무료 배송이 되거든요.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뭐 애들이 붙이고 뭐 손에 붙이는 여름에 뭐 수영장 가서 붙이는 스티커들 있죠. 그 스티커 하나도 배송을 해요. 택배 박스 요만한 것도. 그러니까 박스가 지금 엄청나게 제작되고 있다. 근데 그런 그 모바일의 성장과 백박스의 그 많이 만들어지는 이면에는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리어카 끄시는 분들이 힘들고 우정국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 반대면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제지 회사들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태림 포장도 있고 신대양제지도 있고 삼보판지도 있고 뭐를 선택하셔도 지금 좋은데 이건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예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폐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원가율이 계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판지 회사들, 제지 회사들 솔직히 좀 고리타분하고 좀 없어 보이잖아요. 세련된 종목들이 아니어서 막 지금 아주 멋있는 이름의 바이오 업종을 투자해야지만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약간 심리가 있는데 지금 판지 회사들, 제지 회사들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신하고 있고요. PER, PBR이 그냥 PER 두 자릿수인데 열 몇 배고요. PBR은 다 0.5, 0.3 이래요. 여기서 수십 배를 가더라도 누가 팩트를 보고는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재무제표를 보고는. 왜냐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세요. PER, PBR 몇 배인가 지금. 그쵸? 들어가 보시면 삼보판지라던가 아세아제지, 뭐 신대양제지 이런 게 수십 배를 가도 PER, PBR이 그거에 비해 뭐 못 미쳐요. 아주 그냥 세 발의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 데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리어카 분이 어려운 이런 사회적인 면,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뭐 다치시거나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랑 암흑의 뉴스를 보신다면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투자해서 정말 빛날 주식들이 지금 깔려 있다는 거. 폐지처럼 깔려 있어요, 정말. 누가 죽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안 죽어요. 왜냐면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삼보판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6,000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FNF입니다. FNF도 오늘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죠. FNF 0.35% 올라가고 있고 지금 휠라코리아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휠라코리아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상관없이 휠라코리아 오늘 또 4.24% 오르죠. 지금 FNF가 그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뭐냐면 MLB 매출액이 1,044억 원을 기록했는데 FNF 역사상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한세 실업에 한세 MK에서 NBA를 그 수입해서 팔고 있고요. FNF가 MLB를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세실업은 실적이 안 좋고 오늘 어니 쇼크 맞아서 한세실업 급락하고 있죠. 지금 영업무역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NBA는 안 좋고요. MLB가 좋아요. 지금 이게 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NBA는 지금 시즌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서부 컨퍼런스나 동부 컨퍼런스 결승해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그 시리즈 마지막 붙는데 MLB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약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선수들이 활동하고 이럴 때 더 잘 팔리죠. 그래서 지금 FNF는 MLB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매출 중 면세점 비중이 5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나죠. 면세점 장사가 잘 됐구나. 면세점 장사가 잘 됐고 MLB가 잘 됐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롱패딩으로 대박을 내서 작년 말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롱패딩이 의외로 안 돼버렸어요. 아시죠? 지금 다들 홍보를 했는데 롱패딩이 의외로 안 돼버렸어요.
그 유행이 1년 더 갈 줄 알았더니 그 작년에 샀던 롱패딩을 그대로 입어버렸어요. 그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건드리냐면 버킷 디워커를 출시했는데 어글리 슈즈. 요즘에 이런 거를 많이 제 취향은 아닌데 어글리 슈즈라고 밑창이 엄청 공룡 발 같아요. 되게 여리여리한 여자분들이 그런 공룡 발 같은 어글리 슈즈를 신고 다녀요.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에요. 발이 편해서. 울퉁불퉁한 디자인의 어글리 슈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버킷 디워커를 출시했는데 디스커버리가 지금 이게 좀 대박이 나고 있어요. 입소문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FNF가 롱패딩으로만 패딩 쪽으로만 하다가 신발 시장을 진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FNF가 MLB는 잘 됐죠. 디스커버리 부진이 조금 그랬는데 겨울 시즌도 지났고 풋워커 요쪽으로 지금 좀 더 잘 돼서 그게 또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FNF는 오히려 그 부분 롱패딩의 부진을 잘 견디고 신고가 가까이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휠라 코리아의 지금 그 모습을 본다면 그렇죠? 휠라 코리아는 정고점을 넘어서 강력하게 올라가 버렸죠. FNF도 그런 모습이라면 2018년 9월달에 기록한 10만 원대 다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85,000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남화산업부터 FNF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체기 전문위원회 5종목 출발을 바로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예, 첫 번째는 PC 디렉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해서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메인보드, 스토리지, CPU, SSD 되겠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도 유통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초 그 방화벽인 체크포인트 보안 솔루션도 좀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최근에는 드론 제품을 또 유통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신일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택배 이게 있는데 이제는 택배가 이제 그 드론 쪽으로 해서의 좀 배송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규제가 좀 빨리 좀 풀린다고 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체국 직원분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그런 쪽에 규제가 풀려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4차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1분기 시작이 끝났죠. 어제 최종적으로 끝났는데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3% 좀 증가했다라는 게 좀 보도가 됐고 매출액은 8.1% 좀 증가를 하는 부분. 실적에서도 양호한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또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와 꾸준한 좀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좀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 차트가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수급적인 안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PC 디렉트 좀 잘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였죠. 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산 네트워크도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좀 밀렸다가 지금은 좀 살짝 좀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인데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주국이죠. 중계망 1위입니다. 1위 업체로서 세계 최초의 그 5G 상용화에 대한 좀 수혜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또 자유일행까지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약 한 12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해서 4,168%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44.7% 좀 증가 그래서 한 1,001억 정도 순이익은 한 62억 원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이번 그 5G 관련해서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다산 네트워크지 않느냐 그 전에 좀 회사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 19년에 완전히 지금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이죠. 미국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5G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내일인가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중국에서의 5G에 대한 시범 운영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했지만은 그 뒤로 이제 중국, 뭐 미국,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기주국에 대해서 구축을 계속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입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을 해서 그 구축 물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9년도 뭐 20년도 21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이제 5G 관련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매출 목표가는 1차적으로 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2차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다산 네트워크가 이제 중계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했다라면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완 관련해서 이제 우리넷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넷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 같은 강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음성 기반을 가지고 있는 뭐 통신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의 이제 거래처가 있습니다. 뭐 KT, SK, 뭐 LG U+, 등 대기업의 통신사하고 지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그 공공기관들이죠. 한국철도, 뭐 공단이라든가 공사, 뭐 도로공사, 한전, 그다음에 한전 등,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같이 지금 매출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급의 공사도 좀 많이 하고 있다. 강급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도 쉽게 말하면 대금이 끊어질 일이 없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대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SK 브로드밴드하고도 한 108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을 좀 개발을 완료됐기 때문에 5G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18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 증가를 했다고 좀 공시가 됐습니다.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그만큼 환원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9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글루 시큐리티인데요. 뒤에 뭐 시큐리티는 자체가 보안이라는 이름을 지금 띄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5G라고 이제 관련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하고도 이것도 좀 많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그 다음에 애교통상무 및 뭐 대기업의 BC카드라든가 KT 그룹과에 있어서 파견 관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마트 그리드죠.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또 제주도 쪽에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에 AI 기반에서 지능형 보안 관제 체계를 최초로 좀 구축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에 대한 좀 치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핀테크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주의 그 구성을 좀 보면은 S1에서 한 11%의 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S1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S1 회사 자체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자, 목표가는 1차는 5,700원, 2차는 그 5,700원 뚫으면은 9,000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손절가는 4,5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DI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BDI 같은 거 제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거나 해도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 오늘 뭐 미세먼지 아까 신일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BDI 같은 경우도 친환경 플랜트를 조금 설비를 하고 설계하는 회사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지금 표면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했던 게 발전소 이런 거 보면 하나건설의 그 사우디 발전소, 뭐 대우건설의 모로코 발전소, 그 다음에 두산중공 발전소를 좀 회의에서 좀 프로젝트 했던 그 실적이 있다라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이죠.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에게 자, 매출이 잡혔는데 중부발전소라든가 남동발전소, 동서발전소, 서부발전소 쪽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 태양광 발전소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말씀. 제가 아까 PC 디렉트 목표가하고 손절가 말씀드렸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빠진 것 같아서 PC 디렉트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5종목씩 들어봤고요.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인선 ENT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악재 만났나요? 왜 이렇게 급락하죠? 오늘 실적이죠, 실적. 실적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69, 12, 3개월 결산이죠. 그쵸. 369, 12니까 그 다음 4, 7, 11 거기서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4, 5, 뭐 6, 7, 7, 8 어려워요. 10, 11, 1, 2 맞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3, 6, 9, 12에서 그 다음 달에서 다다음 달 그 사이에 이제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선 ENT는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34억인데 전년 비, 그러니까 2018년 1분기 대비해서 37% 감소. 그 다음 지배지분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어. 81.1% 감소. 그리고 매출액은 거의 그대로 0.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48.8% 감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매출액은 살짝 늘었는데 이득이 그 마진이 안 좋아, 내실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전년 그 18년도 1분기 대비해서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18년도 1분기, 그러니까 이게 뭐 전 1년 자체가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전년 대비니까 18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말했도록 한세실업도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한세실업도.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 급등락이 일어날 거예요. 4, 5월은 3월 달까지의 실적 때문에 1분기.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내려가는데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인선 ENT가 2006년도,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은 13에서 14년도 시치의 그 고점을 다 뚫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걸 뚫어놓은 다음에 이 소식을 핑계로 지금 떨어지는 거라 저는 이걸 오히려 칼날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1분기 실적 악화 때문에 던져서 지금 17% 급락이 나온다면 이건 저는 오히려 지금 전년에 13년도, 14년도치 그 고점 그 이후에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8,000에서 8,700원 사이에 받아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인선 ENT는 오히려 주가의 매집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폐지, 뭐 이런 폐기물, 폐자 들어가는 거 싫잖아요. 막 들어올 것 같고 폐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관련주들을 지금 다 줍고 다녀야 돼요. 지금 뭐 줍줍 쪽이 있다며요. 분양시장에서 하나 뭐 청약 안 된 거 줍줍 쪽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줍줍 쪽이 되세요. 지금 줍줍 쪽이 돼서 이런 걸 줍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실적 아까 때문에 급락하는 것들 한세실업, 인선 ENT 이런 거 주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FNF입니다. 예. 자, FNF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신발은 못생겼는데 주가는 잘생겼네. 아까 어글리 슈즈 시장이 준출했다고 했잖아요. 어글리 슈즈가 그게 그 유럽인가 어떤 디자이너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게 열풍이 부른 거거든요. 원래 신발이 막 예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못생기고 이런 신발을 만들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신어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어글리 슈즈 열풍이 불어서 자기 발보다 되게 커 보이고 밑창이 막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런 퍼져 있는 건데 FNF가 그 시장을 지금 다들 그래요. 휠라 코리아도 그 시장에 지금 진출했거든요. 그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다 진출한 건데 지금 입소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 잘 나가기 때문에 작년 말에 그 롱패딩에서 조금 다친 부분을 이 어글리 슈즈를 치유하고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NF 주가는 잘생겼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FNF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치기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지난 시간에 SK텔레콤 대형주를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살짝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시장이 되게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죠. 그냥 통신업종 자체가 지금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방어주 역할도 하면서 5G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좀 흔들리지 않고 약간의 지금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방어주 종목은 포트에 좀 하나 정도는 조금 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좀 약간 조정해주는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포트에 좀 구성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살짝 들어왔다 살짝 나가는데 아직 뭐 기관 쪽에서 크게 나가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하세요. 바로 오는 거 바로 하세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단기 추천주를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아까 다산네트워크스 말하고부터 계속 지금 현재 좀 시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중계망을 구축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1위 업체로서의 그동안에 좀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1분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올해 19년도에 실적이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간은 조금 나갔는데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정부 정책주로서의 기대 그리고 해외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시장, 더 큰 시장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우리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지금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완전히 지금 탈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도 무난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 9,000원 돌파했다가 살짝 좀 쉬어가면은 2차적으로 12,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좀 나눠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손절가는 7,15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산네트워크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목요일 시장의 특징주를 짚어봅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시장이 안 좋을수록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이거 한창재지를 특징주로 했습니다. 오늘 15.20% 급등합니다. 정치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를 해보셔도 그냥 재미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제가 이거를 좋아해서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창재지는 환경환 관련주고 그냥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남선 알미늄이 상한가 같거든요.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지금 그 진양화학이 10.50% 급등하거든요. 오세훈 관련주고요. 정다운은 지금 운명이에요 오늘. 일단 주가는 0.28 오르는데 지금 1심 선고 지금 시작됐거든요. 재판 선고가 100만 원 이상 형 받으면 이 지사직 박탈당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약간 정중동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데 일단 지금 다 움직이고 있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리얼미터 한국갤럽 어디 편향이다 말을 많은데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로 나오는 게 많아요. 제가 남선 알미늄이 상한가 같고 그런데 이제 황교안 씨는 지금 대표기 때문에 한국당 대표기 때문에 좀 전선에 나서서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신고가를 세웠고요. 그리고 진영학은 조금 한국당 대표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그 후보에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오세훈 씨를. 진양학도 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장기적 레이스이기 때문에 2년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정다운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에 따라 지금 주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뭐 이런 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이걸 따라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한창재지를 비롯해서 오늘 대선 후보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주식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특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특징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말씀해 주셨고요.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저는 이제 아남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는 국내 최초로 컬러 TV를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시장의 문을 좀 열었던 게 아남전자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고요. 현재는 AV 분야로 전문 기업으로서 마란츠라든가 야마 하만카드 등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하만을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하만과 구글과의 커넥티카가 공동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하반기에 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또 아남전자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1분기에 또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약 한 454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11억 정도 나왔는데 2,337%가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지금 받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만과 구글의 그 커넥티카죠. 우리가 커넥티카 하면은 자동차에서 음식점이라든가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다 지금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서비스를 하반기에 좀 시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성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꼬리가 좀 상당히 좀 길게 좀 달리면서 지금 뭐 마무리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전 앞에 이제 매물대가 아무래도 이제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한 번에 좀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매물대를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문을 좀 두드리다가 그러면서 점점 위에 올리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로서의 좀 기대를 좀 보시면서 오늘 좀 꼬리가 좀 달렸지만
일단은 이 꼬리가 달렸어도 이 5월 15일이죠. 5월 15일에 그 시가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추세를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기 때문에 아남전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남전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6884번님의 종목이고요. 12만 5천 원 매수입니다. 비중은 10%.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 향후 전망은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점도 한 10년의 최저점? 왜냐하면 계속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시대, 지금 현 시대를 가장 선도하는 트렌드 기업이자 향후 뭐 20, 30년도 우리나라를 가장 트렌디하게 젊은 기업으로 이끌어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아성을 무너뜨릴 기업이 나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제 머리로는. 물론 뭐 예전에 무슨 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엠파스 뭐 이런 것도 다 무너지지 않았냐 결국. 근데 그런 거 그때 시절보다는 지금은 더욱더 문어발적이고 지금 모든 면에 지금 거의 뭐 미세혈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순간적으로 제거가 되는 상황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애플,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삼성이 스마트폰이 아직도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치예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스마트폰을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폰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폰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애플, 삼성이 같이 성장을 해요. 근데 애플 폰이 잘 팔릴 때 삼성 폰이 잘 팔릴 때가 있어요. 출시가 될 때 가장 반짝했다가 또 이제 애플 폰이 나오면 또 안 좋고 뭐 이런 그런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카카오가 일단 지금 뭐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쪽보다는 지금 약간 타다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 택시 기사분들의 타겟이. 지금 시위가.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카카오 쪽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어느 일정 부분 타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타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톡에다가 뭐 광고 없는 거를 지금 했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뭐 돈벌이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기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이 신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10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 같고요. 네이버랑 카카오 지금 다 보시면요. 10년 선 안 깨고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죠. 10년 선에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10년이 증명한 거예요. 이건 10년의 세월이 증명했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10년 선에 지금 이거 깰 것 같잖아요. 제 생각에 10년 선에서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네이버 지금 10% 비중인데 오히려 10년 선에서 매수를 더 하는 게 지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다.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또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 야스고요. 5382번님께서 21,0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다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는 손실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모든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스 같은 회사를 좀 살펴보면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OLED 산업의 핵심 분야인 그 증착 관련해서 증착원 및 증착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는데 주요 거래처가 LG 디스플레이면서 LG 디스플레이가 15.32%의 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좋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2019년도에도 오히려 18년도보다도 지금 매출액,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1분기 때 이제 바로 직전이죠. 12월달 2018년 4분기보다 조금 지금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이런 종목을 약세가다 보니까 동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때까지 계속해서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갑자기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까지 한번 올라와 준다 하면은 일단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 매수는 이 14,000원 이거를 뭐 이탈하거나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추세가 121선도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많이 단기적으로 좀 내가 좀 손실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 17,970원 정도, 이게 18,000원 정도에서의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손절 라인 17,900원, 18,000원 사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만 좀 짧게 가겠습니다. 4477번님께서 솔리드 3,78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솔리드 잘 갔거든요, 신 소장님? 네, 이름이 좀 애정이 있네요. 솔리드. 예. 자, 어쨌든 지금 이득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머큐리, 오파스네, 솔리드 이런 것들이 다 5G 관련주거든요. 네트워크 설비 만드는 회사인데 5G가 느리면 느리다고 그 열을 풀지 말고 여기다 풀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5G가 느려 터져
터져가지고 너무 열받고 4G를 일부러 느리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닌 음모론도 나오고. 근데 5G가 느리면 느리다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얘는 좋아요. 그러니까 5G가 느려 터지고 내가 돈을 비싸게 냈는데 느려 터져서 열받지 말고 그 열을 여기다가 쏟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움직인 게 없는데 운 좋게 저점을 잡아서 많이 나셨거든요, 수익이.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지금. 머큐리도 그렇고 솔리드도 그렇고 오파스넷도 그렇고 아직 제대로 된 출발이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5G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조금 빨라졌네 이 얘기가 살짝 나오기 전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70포인트 밑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기관 매수가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못 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별다른 반등 없습니다. 살짝 오전 중에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대로 고꾸라졌고요. 2063대까지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자, 전해드린 대로 기관이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375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인데 보통 보면 투신, 연기금, 기타 금융이나 보험, 사모펀드 다 매수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1,109억 원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도 4,262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4,835억 원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정리해 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지금 가져야 될 만한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생기다 보니 지수가 못 가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되고 악순환입니다. 현대차 역시 지금 오늘 호재입니다. 관세가 지금 유예가 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약세다 보니 현대차가 밀리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결국에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모두 빠지고요. SK텔레콤 보합입니다. 그리고 LG생건만 유일하게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71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1.6%대의 급락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31부터 716까지 그대로 빠져내려오고 반등 없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오늘 2,00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담고 있고 외국인이 1,709억 원, 기관이 213억 원, 기관 외국인 물량 개인이 다 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투신만 지금 매수로 20억 원 소폭이지만 전환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에 셀트리온 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 CJ ENM도 빠지고요. 신라젠도 보합입니다. 그리고 헬릭스앤미스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대로 돌립니다. 오늘 5.26% 빠지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 오늘 3% 가까이 빠져내려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메디톡스만 지금 올라가는데 최근에 메디톡스 흐름 보시면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보합이나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현상이고 HLB 3%대 급락,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사실 좀 오를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급락세로 전환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짜 터지고 있네요. 자, 이거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자주 해서 그게 이제 어떤 소통의 도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다고도 볼 수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소통 안 하는 대통령보다 소통하고 요즘에 SNS를 잘 활용하는 대통령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미국 국민들한테는 좋아요. 맨날 미국의 이제 그 에너지 산업이라던가 지금 신동빈 회장 초청받아서 지금 막 댓글에 또 난리 났잖아요. 그쵸? 신동빈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거기 가서 대접받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 거대한
에틸렌 생산 시설을 세워줬어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초청까지 받아서 30분 동안 대담을 했는데 신동빈 회장이 뭔 얘기하냐 했더니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환대를 해줬겠죠. 우리 미국을 위해서 동맹 어쩌고 하면서. 근데 뭐 중국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트위터에 날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은 좋아요, 소식을 받고 이제 소통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미사일이에요, 트위터 미사일.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피지뱅크가 돼지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돼지 저금통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더 돼지 저금통, 우리 돼지 백 갈라가지고 돈 빼가려고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화웨이 기업 쓰지 말래요, 기업들도. 그런 지금 그게 있거든요, 얘기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깔면 거기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기업이라던가 국가의 통신 그 내역을 다 빼가가지고 나중에 통신 전형에 써먹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예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하고 화웨이 손녀가 그 공항에서 체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악화 일로를 겪기 때문에 이러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자들이에요. 제일 피해를 입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그 다우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간밤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10개월선 밑에서 떨어지고 니케이 225는 20개월선 밑에서 떨어지니까 오늘도 보세요. 또 2배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니케이 225에 딱 2배라고. 오늘도 거의 정확하죠. 0.59 곱하기 2 하면 1.20 나와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도 떨어져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르냐? 미국이 2번, 3번, 4번 정도 올라서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휴 하고 쉬어야 그때서야 코스피 코스닥은 아이고 이제 하고 반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견디는 그런 그 주간을 몇 주간 가져갈 그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되고, 아까 뭐 테마주들 미세먼지 테마주, 대선 테마주 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트럼프의 트윗을 미워하시면서 트윗을 제발 멈출 때까지 기다리거나 트윗에서 중국하고 좋은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밀리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최장 기간 좀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상당히 좀 시가를 높게 잡고 가는 흐름이었는데, 현대차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죠. 우리나라의 그 시장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흔들렸는데, 삼성전자가 흔들렸던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분실 해계에 따라서 삼성전자 TF 사업 지원팀이 압수수색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까지 좀 덩달아서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그다음에 원달러 지수도 지금 오늘 좀 상당히 지금 1191원에 끝났나요? 지금 그 정도에서 좀 끝나면서 연일 계속해서 상승한 부분, 이게 또 좀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원달러 지수가 이제 조금 좀 쉬어갈 때 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한번 2018년도에 시장이 우리가 하반기 때 좀 좋지 않았을 때 6월 달에부터 뭐 7월 달까지도 한번 급격하게 좀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하고 지금 흡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도 이 정도 올라갔다가는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원달러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12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뭐 제가 엊그저께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한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등일 뿐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리바운드죠.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또 수급에서도 지난 14일 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확 나와서 좀 투매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늘 또 개인들의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띌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시장이 약세했던 건 삼성전자의 압수수색 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좀 잘 가다가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 그런 포인이 좀 하락을 좀 유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1.2%대의 급락입니다. 2067.68포인트, 2070도 지금 무너졌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64%나 빠지면서 717.6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결국에 많이 올라가네요. 장 후반에 2원 90전 올라가면서 1191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죠.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원래 쌍끌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이었는데 마지막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서 물량을 사는지 봐라.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와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4,600억 정도를 팔았네요. 그리고 비차익에서도 한 2,800억을 팔았는데요. 수량을 봤더니 좀 겁이 좀 나네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이 정도 팔았을 때 물량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났거든요. 한 900만 주, 뭐 몇백만 주 정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1950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그리고 비차익에서 140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물량을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한 거거든요. 지수 25포인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시장에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관하고 왜 개인들이 시장을 방어를 했는데 사실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오늘 한 500억 정도 샀어요. 그러면서 시장 방어를 상당히 좀 하고 있죠. 물론 이따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자리는 기관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어적인 성격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꺾이질 않네요. 오늘 1191원 50전에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이 주봉을 보면은 지난주에 있던 장대 양봉, 이 양봉을 이게 하단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아래꼴에서 양봉이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요 시점 1054원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파동, 3차 파동을 줄 때 그 목표치가 한 119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돌파하는 모습이 두 번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1.5 정도까지 계산하고 봐야 되는데 1220원, 30원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위험자산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원달러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것을 원달러는 우회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상승을 합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죠. 전날 상승에는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 협상을 반드시 타결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올렸었고요.
오늘 새벽에는 이 관세, 그러니까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 6개월 연장하겠다. 특히 뭐 우리나라는 제외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 오늘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수입차 관세에 대한 유예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가 되겠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이끌 만한 재료냐. 단기적인 호재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는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는 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그 다우는 이번 달부터가 되게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헤드앤숄더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은 한 달 안에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100% 헤드앤숄더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과정을 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과 다음 달만 보면 답이 거의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빙성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재료가 부재한 상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후행 스팬이 삼봉을 친 상태에서 싸움을 상당히 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캔들과의 공간이 거의 한 8개월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이 얼마나 빨리 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을 나타내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다. 그러나 위쪽으로 왔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요, 미국과 관련된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라고 하면서도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25% 올렸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중국 화웨이의 어떤 그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기관이 다 쓰지 마라.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서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한 타결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타결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죠. 적절한 공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면 반드시 해결하는데 문제는 이 해결이 언제쯤일 거냐가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뭐 골드만삭스처럼 뭐 연말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내년에 아마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을 겨냥한다면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멍이 들까봐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이 많이 문제가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산업의 월봉이 어쩌면 출발점일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는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봐야겠죠. 시진핑과의 만남이 주선될 수 있는지, 만남을 통해서 뭔가 답을 낼지. 지난번에서도 한번 만난다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바람에 시장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만남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시장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자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기관이 시장에서 2050 아니면은 8% 정도의 단기 하락은 뭐 반도강일 75%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PBR 같은 거 같은 경우 일을 미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일봉을 한번 띄워놔 봤어요. 일봉을 보시면 작년 11월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 바닥을 한번 디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거의 2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지점이 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의 싸움을 했을 때 기관들이 요 지점 2달을 장악을 해줬어요. 기관들이 장악을 해줬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빠졌을 경우에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털어내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일부 털어냈지만 많이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자리는 과거에 2달 동안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기관들이 장악하고 방어했던, 그러니까 하방경 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자리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자리를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게 기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에 상당히 방어적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문제는 외국인들이 오늘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파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자리는 기관들이 버려서는 안 될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 리포트나 이런 걸로 시장의 방어적 성격 리포트가 나오는 거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난번 요 1월달, 2월달 사이의 저점이 거의 한 2056, 54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한다면 이번 주에 최저점이 2056포인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들의 방어적인 부분이 깨질 수 있고요. 그것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난번 2000포인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원달러가 최소한 115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기관이 방어력이 정말 시장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의가 좀 굉장히 필요할 거다. 결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